안녕하세요, 명루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화 평론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동진의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썰물과 밀물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오동진은 문화일보, 연합뉴스, YTN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요. 버라이어티 편집장이었다가 20세기 폭스 부회장을 지낸 후 영화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하면서 또 글을 쓰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로 글을 잘 쓰는 영화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것도 진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명문장을 써내는 그런 평론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흰색 표지,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그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 그 대목 읽어드립니다. 가버나움, 지성의 비관과 의지의 낙관 사이. 영화 가버나움을 보고 경악하게 되는 것은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가의 극악한 삶의 모습 때문만은 아니다. 이건 애초에 영화로 만들 수 없는 얘기다. 특히 극영화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영화라는 점이다. 영화를 중반쯤 보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 속 아이들이 저 공간에 실제하는지 아니면 다른 영화처럼 그저 선정된 아역 배우에 불과한가 하는 점이다. 전자라면 저건 결국 연기가 아닐 터인데 왜 연기처럼 보이게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데다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고, 만약 후자라면 저렇게 실감나는 아역 연기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셈인데 어디서 저런 연기자를 데려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영화는 베이루트에서 실제로 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선정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듯이 드라마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그건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감독은 일정한 설정만 주고 카메라가 그저 아이들을 따라 붙게만 했을 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아이들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라고 주문했을 것이다. 이건 보통의 정치적 설득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상대는 어린아이다. 한마디로 이 영화 가버나움은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 촬영하고 제작한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처음엔 다큐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감독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극영화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건 영화 속에서 보이는 공간과 인물이 너무나 참혹하고 비극적이어서 혹시 허구가 아닐까, 아니 차라리 가짜였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베이루트 빈민가에 살고 있는 자인 알 라피아가 보냈죠. 그는 형제 자매가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많고 7 혹은 8. 그래서 지독히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집안의 큰아들이다. 아버지는 일이 없이 집에서 빈둥대고 그건 엄마도 그리 차이가 없는데, 이들은 그 와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자는 침대에서 얇은 커튼을 사이에 두고 섹스를 해서 자꾸 아이를 갖는다. 이 집의 소득은 기껏해야 12살이 된 자인과 그의 여동생 사하르가 과일 주스를 만들어 노점에서 팔아 버는 돈이다. 거리에서 장사할 때 두 남매는 이제 갓 걸음을 뗀 어린 동생 한두를 데리고 다닌다. 이럴 때 그 아이들의 발목에 쇠사슬이나 끈을 묶어 놓는데 도로로 잘못 나갔다가 차에 치일까 염려해서다. 아이들의 몸과 얼굴에는 떼국물이 줄줄 흘러서 남노하기가 그지없다. 자인은 자신의 집이 가축 우리만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아이들, 그냥 가난이 아니라 가난으로 자존감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일찍 큰다. 성정이 빠르다. 세상 이치를 빨리 취득한다. 눈치가 빨라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영악함을 배운다. 자인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것,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슬쩍슬쩍 도둑질하는 것은 비도덕이나 범죄의 문제가 아니다. 자인에게 그건 생존을 위한 약간의 유희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자인이기 때문에 갓 11살 된 누이 동생의 초경을 금방 알아차린다. 누이를 공중 화장실에 데려가 팬티를 씻기고 자신의 옷옷을 말아 임시 생리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자인이 일찍부터 세상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이건 남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다. 반대로 눈물 나는 얘기다. 실제로 사하르는 창피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오빠는 그런 누이를 어른 짐승들에게서 보호하려 애쓴다. 문제는 이렇게 여동생 사하르의 생리부터 시작된다. 주변에는 이 예쁜 동정의 아이에게 눈독을 들여온 자파점 청년이 있고, 부모는 입이라도 하나 줄여보고자 11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남자에게 팔다시피 시집을 보낸다.
자인은 이에 반항을 넘어선 저항을 하다 집을 나가고 그에게는 새로운 더욱더 가혹한 시련이 기다린다. 자인은 불법 체류자이자 혼자 아기를 키우는 라힐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지만 라힐이 체포되자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남자아이 요나스를 키우며 점점 더 나락의 길로 빠져든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게 되는 장면은 대개 이 요나스라는 아이를 자인이 품에 안고 혹은 손수레 아닌 손수레 같은 것을 만들어 태우고 다니며 거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놀라운 것은 영화 속 자인은 모두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인의 독백에서도 나오지만 신조차도 이 어린 존재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갓난아이 요나스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 그러지를 못한다. 결국 인신매매 행위를 하는 사내에게 속아서 아이를 넘기긴 하지만 그건 자인이 아이를 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어린 자인만큼 낮은 데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가장 낮은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인만큼 낮은 데로 임하려는 자도 없는 것이다. 견디다 못한 자인은 아이를 길거리에 둔 채 도망치려 한 적도 있다. 아이가 졸졸 따라오면 화를 내는 척 돌려보내지만 못 내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기를 몇 번. 아이 발목을 묶어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다가도 결국 다시 아이를 품에 안는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슴에 통증이 일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이건 결코 짜인 심파가 아니다. 세상 한구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나딘 라바키 감독은 간단한 드라마 설정 하나로 결단코 간단치 않은 마음의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왜 자인은 법정에 서게 되는가? 그건 여동생을 죽인 잡화점 청년에게 칼을 휘둘러 불구로 만들기 때문이다. 11살짜리 여동생은 임신하고 하혈이 너무 심해 죽게 된다. 하지만 자인이 법정에 서게 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을 이런 지경으로 살게 한 부모를 낳은 죄란 명목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다고 얘기하면 역설이다. 이 영화는 기이하게도 극적 전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만큼 역동적이다. 영화는 가진 사람 혹은 배운 사람에게 응당, 사람은 이래야 하느니 저래야 하느니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동의해야 하느니 등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도그마와 교조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의식하지 못하게 한 채 2시간을 객석에 꽉 붙들어 놓는다. 영화가 순전히 영화의 힘만으로 세상의 진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면 이 가버나움만한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다. 가버나움은 아카데미 따위나 국제영화상 수상 따위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할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이런 영화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상찬으로 시정될 필요가 없다. 다들 조용히 자성의 공유와 그 연대를 넓힐 일이다. 와우, 글 참 좋죠? 영화평론가 오동진의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